9장입니다. 이번에는 페이지가 전환되는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텍스트가 따라 정렬되는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볼 텐데요. 분홍 테마의 장면도 있고 스크롤을 내리게 되면 이렇게 장면 전환이 되면서 또 다른 페이지가 나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음으로 진행할 수 있고, 위로 스크롤 올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렇게 줌인, 줌아웃 되면서 애니메이션을 일으키는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했을 때도 이렇게 바로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뒤로 가기를 했을 때는 이 해시 상태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서 뒤로 갔을 때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오렌지 링크를 이렇게 클릭하고 랜딩 페이지 로고를 클릭하면 이제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플라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화면을 줄였을 때도 이렇게 레이아웃을 조금씩 변경해 나가면서 반응형도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크업 하기에 앞서 검색 엔진 최적화를 위한 마크업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검색 엔진 최적화는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특정 페이지가 검색 포털에서 많이 노출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양한 값들로 선언을 해줄 수 있겠는데요. 타이틀을 의미론적으로 잘 작성을 하고 디스크립션도 이렇게 사이트에 잘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의미론적 마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헤더 태그와 메인 태그와 같은 의미론적 마크업, 그리고 섹션 태그를 사용해서 각 섹션 태그의 내부를 구성하면서도 H3를 사용해서 해당 섹션의 설명을 나타낼 수 있도록 작성을 해야 됩니다. 한번 이 전체 태그들을 복사해서 1장에서 배웠던 마크업 밸리데이션 서비스에다가 넣어주고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라인과 이미지 리포트도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오류는 하나도 없고요. 마지막 슬래시를 생략해도 된다는 정보만 노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래시는 리액트와 같은 XML을 다룰 때 반드시 필요하므로 습관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또 선호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지금 아웃라인을 보면 지금 의미론적으로 아웃라인이 잘 노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랜딩 페이지의 제목을 가진 메인 컨텐츠에는 여러 가지의 컨텐츠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마치 책의 목차처럼 잘 나타내고 있죠. 이렇게 아웃라인도 신경 써서 작성해주고 프리커넥트를 사용해서 구글 폰트를 가장 빠르게 로드할 수 있도록 링크로 제일 우선순위로 지정을 해주고, 다음으로 리셋 CSS, 커먼 CSS, 랜딩 CSS를 각각 로드하여서 스타일 시트들을 가져와주고, 스크립트는 타입 모듈을 사용해서 임포트와 익스포트 구문을 사용해서 파일을 조금 더 구분을 지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크업을 할 텐데요. 크게 헤더 태그와 메인 태그로 구조적으로 나누어서 작성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프리커넥트가 궁금할 수 있겠는데요. 프리커넥트는 일반적으로 웹사이트가 DNS 룩업이라는 URL 도메인 이름을 IP 주소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이 프리커넥트 속성을 가진 도메인에 대해서도 DNS 조회를 미리 수행함으로 인해서 실제 리소스를 로드할 때 DNS 조회를 미리 수행했기 때문에 빠르게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프리커넥트 속성을 너무 남발하게 되면 오히려 성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글 폰트 사이트에서 댄싱이라는 폰트를 검색을 해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실제 빠르게 폰트가 로드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개발자 도구의 네트워크 탭에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HTML 문서를 불러오자마자 CSS 폰트를 가장 먼저 호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헤더 태그와 메인 태그를 작성하는데요. 헤더 태그 내부에는 로고 부분의 링크는 해시태그로 삽입을 했습니다. 이 해시태그를 삽입하게 되면 자동으로 주소창에 해시와 함께 이 텍스트가 붙게 되고, 이 텍스트를 사용해서 자바스크립트 조작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워, 블루버드, 허트, 바나나, 벤지와 같은 이 각 섹션으로 이동하는 내비게이션들을 만들어서 링크들을 각 해시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의미론적 태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내부 태그를 사용을 했죠. 마찬가지로 메인 태그에 이 메인 컨텐츠라고 스크린 리더 올리 클래스를 사용해서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영역을 5개의 섹션을 만들어줍니다. 하나만 이제 확인을 해보면 각 섹션 클래스를 가진 섹션 태그의 내부에는 컨텐트 디브 태그가 있고, H3로 타이틀을 나타내고, 그리고 텍스트 랩에서 이미지와 스타일링 되어서 나타나게 될 텐데요. 패러그래프 태그를 사용해서 텍스트들을 입력을 해줍니다. 이제 CSS를 작성을 해볼 텐데요. 레이어로 각각 베이스와 컴포넌트를 지정을 하고, 이게 레이어의 우선순위를 지정을 해주면 베이스가 가장 낮은 우선순위, 그 다음에 컴포넌트가 높은 우선순위로 지정이 됩니다. 먼저 변수들을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폰트 패밀리 노토라는 변수를 지정해서 노토 산스 폰트는 이 변수를 따르게 되고, 댄싱 폰트는 이 댄싱 스크립트 폰트 패밀리를 변수로 담아서 지정을 해줍니다.
폰트 사이즈를 각각 보통 빅 타이틀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변수를 지정해주고 라인 하이트를 기본적으로 1.4로 변수로 선언해줍니다. 그리고 컬러 팔레트들을 각각 지정해주고요. 그리고 A-링크에 대해서 컬러는 기본적으로 컬러 링크라는 변수를 활용하는데 없다면 폴백으로 블루 컬러를 지정을 해주고 만약에 포커스 되었을 때는 컬러 링크 후버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미디어 쿼리 후버도 이 내부에 작성을 할 수 있는데요. 후버가 되는 기기에서는 마우스 오버하게 되면 컬러 링크 후버 색상을 지정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바디 태그에 글자 가독성을 최적화하는 텍스트 렌더링 속성의 값으로 Optimize Readability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브라우저가 텍스트 렌더링 할 때 가독성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폰트 패밀리, 폰트 사이즈 속성을 사용해 기본 고딕 계열 폰트인 노토산스를 렌더링하고 적용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폴백으로 시스템 기본 폰트를 선언합니다. 폰트 사이즈는 폰트 사이즈 변수를 사용해 적용하고 마찬가지로 변수가 없을 때를 대비해 폰트 사이즈를 1렘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 리셋 CSS에도 이 레이어 베이스를 지정을 하고 커먼 CSS에도 레이어 베이스를 지정을 해서 일단 우선순위 중에서 최하위로 지정을 한다는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부드러운 스크롤링을 적용하기 위해서 스크롤 비헤이비어를 스무스 속성 값으로 지정을 하고 스크롤 스냅 타입 속성을 Y 맨데토리로 지정을 해서 Y축 방향으로 스냅 포인트가 있을 때 강제로 멈추도록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오버플로우 X 히든을 해서 가로 스크롤은 생기지 않도록 작성합니다. 스크롤 스냅 타입 속성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스크롤되는 영역 내에 스크롤 위치가 특정 지점에 정렬되도록 하는 설정입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면 스크롤할 때 콘텐츠가 지정된 포인트에 정확하게 정렬이 됩니다. 스크롤 스냅 타입에서 Y 맨데토리에서 Y는 스크롤 스냅이 Y축에만 적용이 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맨데토리는 사용자가 스크롤을 멈췄을 때 어중간한 위치에 있더라도 가장 가까운 스냅 포인트로 자동으로 조정되는 것을 뜻합니다. 우선 헤더 고정 및 스타일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헤더는 항상 이렇게 스크롤이 되어도 가장 위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 픽스드를 사용하고 탑 0으로 맵 0으로 해서 Z인덱스를 10으로 해서 레이어 상에서 위쪽에 있도록 하고 넓이와 패딩 속성을 각각 작성합니다. 그 내부의 중첩 문법으로 헤더 콘텐츠 요소가 있겠는데요. 그 헤더 콘텐츠 요소에는 디스플레이 플렉스 속성을 사용해서 justify 콘텐트로 스페이스 비트윈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H1 영역과 내부 영역이 각각 좌우 가장 끝으로 붙어서 노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얼라인 아이템즈는 센터로 해서 상하 중앙을 맞춰주고요. 맥스 위드스를 80렘으로 지정을 해서 마진형 오토로 지정을 해서 좌우 화면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내부의 로고 클래스의 A 태그에는 폰트 패밀리, 폰트 사이즈 속성을 각각 지정을 하고 컬러 값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클래스의 UL 태그에 디스플레이 플렉스 속성을 사용해서 일렬로 배치를 하고 각각의 A 태그에 패딩과 컬러 속성을 지정하고 액티브였을 때 컬러도 지정을 합니다. 헤더의 스타일이 마무리되었으니 메인 태그에 각 섹션의 스타일을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섹션은 동일하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운데에 위치하기 위해서 마진형 오토 그리고 높이를 100dvh로 지정해서 다이내믹 뷰포트 하이트로 지정합니다. 뷰포트 하이트는 현재 뷰포트의 높이의 1%를 나타내며 VH와 DVH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모바일 기기에서 주소창 및 툴바를 표시하거나 숨겼을 때 VH는 크기 변화가 없지만 DVH 속성으로 작성하게 되면 크기 변화를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으로 스크롤 스냅 얼라인을 스타트로 지정하고 스크롤 스냅 스탑을 always로 지정합니다. 스크롤 스냅 얼라인은 스크롤 컨테이너 내에서 자식 요소에 적용이 되는데 컨테이너의 스크롤 스냅 위치를 요소에 어떤 위치에 적용하게 할지를 결정하는 속성입니다. 스크롤 내리다 보면 스타트로 지정을 하겠으니까 요소의 시작 부분에 스크롤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엔드로 하면 요소의 끝부분에 멈추게 되고 센터는 요소의 중앙 부분 그리고 노는 스냅 포인트 설정이 되지 않음으로 설정이 됩니다. 스크롤 스냅 스탑 속성은 스크롤 컨테이너 내의 자식 요소에 적용이 되어 스냅이 어떤 방식으로 동작할지를 결정합니다. 노멀은 사용자가 스크롤할 때 스냅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멈추고 always는 사용자가 스크롤 빠르게 할 때도 해당 요소에서 멈추게 됩니다. 다음으로 컨텐트 요소는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기반으로 하여 얼라인 아이템즈와 저스티파이 컨텐트 속성을 통해 요소들을 상하 중앙, 좌우 양 끝에 배치를 합니다. 포지션 픽스드와 인셋 0 속성을 적용하여 전체 화면을 고정된 영역으로 설정을 하고 맥스 위드 80렘과 하이트 100%로 콘텐츠가 화면 중앙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오버플로우 히든을 통해 영역을 벗어나는 콘텐츠는 숨깁니다. 애니메이션은 줌 이펙트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하고 0%는 비저빌리티 히든, 필터 블러 이름으로 해서 초기 상태에서는 약간 흐려지는 효과가 있고 스케일과 오퍼시티는 0입니다.
그리고 중반부에서는 화면에 낮출이 되고 블러 효과를 0으로 해서 점점 선명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고 100%가 됐을 때 다시 숨겨지면서 필터가 블러 1램으로 바뀌면서 다시 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케일을 키워주어서 커지는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지 아웃으로 가속도를 부여를 하고 애니메이션 포워드는 보스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상태를 항상 유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스크롤 내릴 때는 줌 이펙트로 확대되면서 나타나게 되고 반대로는 축소되면서 진행이 되겠죠. 인셋 속성 같은 경우는 포지션을 탑 0, 라이트 0, 바텀 0, 레프트 0으로 작성하는 것을 대신에 요소의 상단 오른쪽 하단 왼쪽 가장자리가 동일한 위치에 맞춰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타이틀 클래스 선택자도 적당히 스타일링을 해줍니다. 그리고 브라우저에 서포트 미디어 쿼리를 사용해서 애니메이션 타임라인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내비게이션 자체를 숨기고 컨텐츠 자체를 전체 스크롤 되도록 포지션으로 띄우지 않도록 해서 폴백으로 작성을 합니다. 뷰 타임라인을 컨텐트 기준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러면 애니메이션이 이 컨텐트 기준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크롤 기반의 애니메이션을 이제 구현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0%, 50%, 100%의 기준을 이 컨텐츠의 몇 %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텍스트 랩의 넓이 100% 워드 브레이크 키볼로 단어 단위로 개인이 되도록 하고 디스플레이 블락과 플롯 인라인 스타트를 사용해서 텍스트가 이미지를 따라서 플롯이 되도록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세입 마진 속성을 사용해서 그림을 따라서 이렇게 정렬이 되더라도 약간의 여백을 부여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쉐입 아웃사이드를 각각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글자들이 나열되기 위한 이미지에 대한 아웃사이드를 각각 기존 이미지와 동일하게 지정을 해줌으로 인해서 텍스트가 이미지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텍스트가 이미지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고 나머지 요소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미지를 따라서 흐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서 화면이 1280픽셀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 콘텐츠의 방향을 컬럼으로 바꾸고 기존에 옆에 있던 텍스트들을 이렇게 상하로 나열을 바꾸는 것으로 변경해 볼 수 있겠습니다. 텍스트 랩 그리고 이미지 태그에 대해서 각각 스타일링을 합니다. 플롯으로 지정을 했던 이미지에 플롯 논으로 취소를 해주고 텍스트들이 이미지를 따라서 정렬되지 않도록 해주고 이미지에 대해서는 맥스 위드스를 부여를 해서 최대 사이즈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맥스 하이트를 지정해서 100픽포트 하이트에서 어느 정도 여백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모두 차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화면이 조금 더 줄어들었을 때는 폰트 사이즈만 조절을 해도 이전 시간에서 배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화면이 배열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볼 수 있겠고 텍스트 클래스 맥스 위드스를 조금 더 줄여서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BR 태그의 경우에는 강제 줄바꿈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BR 태그를 디스플레이 논 처리를 해서 작은 화면에서는 자동으로 줄바꿈이 일어나도록 변경을 해줍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줄바꿈을 강제로 진행을 했다면 작은 화면에서는 자연스럽게 줄바꿈이 일어나도록 구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더 작은 화면에서는 헤더 컨텐츠를 저스티파이 컨텐츠 센터로 지정을 해서 중앙으로 배치를 하고 로고는 디스플레이 논으로 해서 화면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해줍니다.